세 회사의 기업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죠.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 재밌게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이미 현대자동차, 글로벌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유형 자산이 어마어마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계속 성장 중에 있죠. 카카오만 해도 뭐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앞서 설명드렸던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과 유연성이 쉽다 보니까 다른 쪽 모델로 쉽게 전이하면서 모델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습니다. 중요한 건 코로나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 부동산, 건물, 수많은 공장, 수많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공장 안에 있는 기계, 이런 자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형 자산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해봐야 뭘까요? 카카오톡 앱, 네이버 웹사이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 서비스에는 한국에 있는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오늘 하루에도 방문해서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는 무형 자산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형 자산이 회사의 시가총액과 기업 가치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즉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회사를 평가하는 기업 가치와는 다르게 해석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 기준이 그 회사의 시가총액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쿠팡, 롯데쇼핑 똑같이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죠. 마켓컬리, 이마트 똑같이 식품,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똑같이 금융 쪽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다만 다른 점이 있죠.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전통 산업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회사의 기업 가치, 시가총액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0년도 되지 않은 기업들이 오히려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 기업들보다 더 큰 기업 가치,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뭘까요? 온라인 기반의,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효율화하고 더 중요한 건 그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반면 기존에 있었던 전통 기업들은 사일로하게 갇혀서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과 기존에 있던 산업의 틀바구니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더욱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우리 기업의 혁신에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 혁신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과 산업 구조를, 산업의 도메인을 더욱더 다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예를 한번 전기자동차인 테슬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프레임이 기존에 있었던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경유자동차의 프레임이고요. 아래에 있는 자동차가 바로 전기자동차의 프레임입니다. 딱 일견 봐도 아래에 있는 전기차의 프레임이 훨씬 더 심플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한 10배 뻥튀기 시켜서 바퀴 4개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공간도 위에 거보다 훨씬 넉넉하죠. 여유롭고. 공간만 넉넉하겠습니까? 부품도 엄청 줄어들었어요. 한 20분의 1로. 위에 있었던 자동차를 운영하는 부품의 수가 전장화가 되면서, 즉 디지털화가 되면서 확 줄어들었죠. 부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립이 쉬워요. 부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장이 잦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센터에 가서 이거저거 손볼 게 별로 없어요. 아래처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포함해 우리 국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BMW, 벤츠가 다 아래처럼 전기자동차를 만듭니다. 근데 유독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이 아래처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테슬라는 뭐가 다르길래 왜 자동차 시장에서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때문에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기업 가치가 높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테슬라가 알려줘요. 운전자에게. 삑삑삑 거리는 소리와 함께 너 조심해야 돼. 지금 전방에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운전 조심해.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알려주죠. 잘 들어보십시오. 사고가 나기 전에 삑삑삑 알려주죠. 어김없이 앞에 큰 사고가 날 뻔한 것들을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줘서 사고를 예방해 줍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에요. 이 기능은 알람 기능이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예측하는 기술이죠. 뭐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와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가 전후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혹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큰 사고를 이렇게 막아주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만약 삑삑삑 거리는 그 소리가 없었다면 넋 놓고 있다가 크게 다칠 뻔했어요.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동차에서의 새로운 경험이죠. 기존의 자동차 중에서 이런 경험을 제공한 회사가 있었나요? 제가 테슬라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 눈에 뭐가 띄시죠? 네, 가운데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죠. 그 디스플레이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내 주변의 자동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그 커다란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다가도 가끔 큰 디스플레이에 내 옆에, 뒤에 내가 미처 몰랐던 자동차가 움직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심하게 됩니다. 왜? 이놈이 이 자동차가 알고 있구나. 나보다 훨씬 더 이 주변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구나. 마음이 편하다라고 안심하게 되죠. 안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운전대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왜? 자율주행에 맡길 수 있으니까. 안심하거든요. 기존 BMW나 벤츠도 혹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도 반자율주행이 제공이 돼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갈 때 운전대에 손 떼고 그냥 정속주행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잘 사용을 못하게 돼요. 왜? 안심이 안 들거든요. 테슬라는 안심이 듭니다. 왜? UX 때문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을 그렇게 제공하거든요. 어떻게?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그 화면을 보다 보니 안심이 되거든요. 테슬라가 나보다 더 자동차 주변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나한테 알려주거든요. 테슬라 자동차에 찍은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커다란 화면 우측에 저렇게 안전봉이 보이시죠? 자동차 좌우측으로 트럭과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전봉들도 보이죠. 심지어 안전봉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도 보여요. 저렇게 육안으로 확인한다고요. 끊임없이. 심지어는 신호등도 보여요. 사람도 보이고요. 저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에 의하면 빨간불이 되면 그 앞에 딱 멈추고 파란불이 되면 지가 앞으로 운전을 해서 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아주 정교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이렇게 운전봉이 떨어져 있는 것, 또 운전봉이 옆에 몇 개가 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테슬라의 사용자 경험이 자동차에 대한 믿음을 준다고요. 신뢰를 주고.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사용자 경험을 그동안 제공했나요? 테슬라에서 제공되는 컨텐트 서비스예요.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보시죠. 운전자가 자동차에 딱 앉아서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 큰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카레이싱 게임이 움직이죠. 자동차를 8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게임기로 쓰는 겁니다. 저 안에서 카레이싱 게임을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방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겠죠. 왜? 진짜 자동차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재밌습니다. 핸들을 이용할 수 있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직접 밟을 수 있고 진짜 자동차가 게임기가 돼서 카레이싱 게임을 하니 정말 재밌죠. 이거를 테슬라가 제공한다고요. 테슬라에 이런 게임 앱들이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게임 앱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아빠 퇴근하기만 기다리죠. 아빠 퇴근하면 집에 와가지고 자동차 속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려고, 게임을 즐기려고. 미래의 잠재 고객입니다. 잠재 고객에게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마케팅이냐고요. 기존 자동차 회사 중에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자동차를 쓸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수많은 게임들을 설치할 수 있는 스토어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생긴 것처럼 자동차 안에서도 이렇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토어가 생기고 있다고요. 게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넷플릭스도 탑재되어 있고요. 유튜브도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경유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없이 자동차가 4G LTE에 연결돼서 사물 인터넷이죠.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됐기 때문에 IoT,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부릅니다. 사물이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되니 기존에 하지 못하던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컨텐츠 서비스. 기존에 하지 못하던 자율주행 기능. 이걸 훨씬 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할 수가 있죠. 왜?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중앙 클라우드에 있는 AI가 계속 똑똑해져서 내 자동차에서 배울 거, 옆에 있는 자동차에서 배울 거, 다른 자동차에서 배울 것들이 모여져서 자율주행 기능이 고도화되고 그 고도화된 AI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테슬라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서 하루가 갈수록 계속 똑똑해지는, 그래서 자율주행이 더욱더 완벽한 자동차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